40대 후반 복지관 여직원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어요. 처음엔 사적인 외출이라며 산재가 거절됐지만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하 씨는 복지관에서 오래 일해온 직원이었습니다. 점심은 거의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왜 그날은 점심을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을까요? 왜냐면 하 씨의 딸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직접장애 3급, 가스레인지도 못 켜는 딸에게 밥을 챙겨주기 위해 공용 자전거를 타고 햄버거를 사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였을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지며 땅을 짚기 위해 팔을 뻗었고 그대로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산재 신청은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판단은 냉정했어요. 하 씨가 딸의 점심을 챙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외출 사유이고 사내에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나가는 것은 사적 행위라는 이유에서예요. 게다가 하 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전화를 받으면서 대표자인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서라는 서류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작성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 씨는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유발하였습니다. 하 씨가 딸의 식사를 위한 외출이었다고 설명을 해도 공단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 씨가 이에 불복해서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인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공단의 판단과 동일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낮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는 달랐어요. 첫째, 딸이 지적장애 3급이었다는 사실. 둘째, 하 씨가 외출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 셋째, 하 씨가 당한 사고의 시간, 그리고 이동 거리, 그리고 주어진 점심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점심시간 내에 회사에 복귀가 가능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가족 돌봄은 출퇴근 중 사고에서조차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휴게시간 중 사고에도 유추해서 적용하여 하 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에 지적장애가 있는 딸의 점심을 챙기기 위하여 관리자의 승인 아래 자택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즉, 사적행위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결국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고 산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이에 관한 입증 책임 때문에 처음 근로복지공단 판단에서도 그리고 산재심사위원회 판단에서도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각을 받았던 거죠. 산재는 단순히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사실관계에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그 다음 보상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선 사실관계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과 행정규칙을 파악하고 해석과 적용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혼자 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승인 혹은 기각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